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CBS와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루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10년 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온 독일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성낙교회 개혁파 교인들이 교회 재산 사유화 문제와 이른바 X동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김기동 목사와 그 아들 김성현 목사의 퇴진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반대 대책협의회가 지난 주말 남녀 결합을 기초로 한 순수한 가정과 효, 순결 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와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를 열어 새로운 방식의 동성애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저서 가운데 가장 엄선한 저서 몰트만 선집을 최근 출간했습니다. 선집은 모두 17권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CBS와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루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10년 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온 독일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특히 루터와 관련된 도시들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독일 튀링겐주 아이제나흐. 루터가 유년 시절을 보낸 도시로 그가 살던 집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루터가 어린 시절 성가대 활동을 했던 게오르겐 성당은 종교개혁 운동 당시인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된 루터가 회의 참석 전후에 설교하면서 이후 개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얼마 전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Celebrated our Reformation party together on the marketplace, and we have good possibilities to speak together and. 아이제나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 바르트부르크에는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르트부르크는 연간 3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바르트부르크는 보름스 회의에서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루터가 살해 위협을 피해서 1년 가까이 몸을 숨긴 곳으로 루터는 여기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So he connected the different dialects in Germany that we have in the 16th century, and he connected these different dialects to one German language with the translation. 특히 바르트부르크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3대 국립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루터와 독일전이 열려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중세교회가 당시 남발했던 면벌부의 원본과 루터가 작성한 95개조 반박문의 인쇄본, 그리고 루터의 파면을 위협한 교황청의 칙서 원본이 전시됐습니다. This is the paper from Pope to Luther for the excommunication. This is written in 1520. Yeah, very important paper. And this is original. 루터가 사제 교육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나 수도원과 사제 서품을 받은 성 마리 대성당이 위치한 에르푸르트 역시 루터를 배우려는 이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So we're here in Germany in order to celebrate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Lutheran Reformation, and I've come with the Lutheran Church, and we are here to learn more about Martin Luther and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of our religion. 이 밖에 루터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한 아이슬레벤 등 루터와 관련된 도시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의 개혁 정신을 되새기려는 전 세계 루터 순례자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다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김기동 목사의 성낙교회가 최근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김 목사 찬반 양측으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분쟁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성낙교회 앞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 119 구급차까지 보입니다. 양측으로 나뉘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서울 성락교회 교인들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순간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감정의 골이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을까? 분쟁의 시작은 지난 3월부터입니다. 김기동 목사와 그의 아들인 김성현 목사의 교회 재산 사유화 문제와 성추문 의혹을 암시하는 소위 엑스파일 동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자와 관련된 이 파일은 급속도로 교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원로로 은퇴했던 김기동 목사가 아들 김성현 목사를 사임시키고 자신이 담임 목사직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자의 재산 사유화 문제와 성추문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인들은 성락교회 개혁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부자의 완전한 퇴진과 교회 재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있어 교회 앞에서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 5천여 명이 모여 임시 교인총회를 열고 김기동 목사 외 2인을 불신임하고 김기동 목사의 교회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안건을 99%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성락교회 개혁협의회는 두 부자 목사의 완전한 퇴진만이 성락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성락교회 측은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반대측 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협의회 역시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조직일 뿐이라며 저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동 목사도 지난 3월과 4월 인터넷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일부 교인들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락교회는 지난 1987년 당시 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이단 규정을 받았으며 이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됐음에도 교인 10만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한 성락교회. 그 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오랫동안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칫 동성애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동성애 반대 형태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역 광장에서는 동성애 반대 단체가 가정과 자녀 출생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열리는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서울시청 앞 광장을 퀴어 축제 장소로 허락해준 서울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으며 그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동성애자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의 인권을 터부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아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이번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맞서는 대신 남녀의 결혼과 그로 인한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알리는 방식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의 기류가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안에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가정축제는 대가족으로 구성된 목회자 가정의 가족 찬양과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쓴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 결혼과 출산의 소중함을 전하는 강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남녀 열상이 웨딩 의상을 입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결혼은 가족의 시작이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고 10대들의 순결 서약식도 이어졌습니다. Family is the unity of a man and a woman and nothing else and the children coming from it. 주로 가족 단위로 참가한 이들은 서울역을 출발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가정의 소중함과 동성결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가정이다.
성소수자들과 맞서기보다 남녀 간의 결합을 근거로 한 결혼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기독교계의 동성애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는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로 불립니다. 몰트만 박사가 쓴 책들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한기독교서회가 몰트만 박사의 저술 가운데 17권을 선별해 몰트만 선집을 출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960년대 희망의 신학을 발표하며 현대 신학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꼽히는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몰트만 신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한 몰트만 선집이 출간됐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국내에 번역 출간된 몰트만 박사의 저술 가운데 신학자와 신학도를 위한 책 12권과 평신도를 위한 책 5권을 선별해 몰트만 선집을 출간했습니다. 출판 기념식에서 몰트만 박사는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지난 40년은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눈 역사이자 깊은 우정의 역사였다면서 이번 선집 출간을 계기로 한국과 독일의 신학적 교류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Diese koreanische Gesamtausgabe meiner Bücher erfüllt mich mit großer Freude und tiefer Dankbarkeit. Korea und seine christlichen Kirchen lagen mir immer am Herzen. Darum bin ich auf meine koreanischen Bücher, die ich vor mir in meiner Bibliothek sehe, besonders stolz. 출판 기념식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연세대 김균진 명예교수 등 몰트만 박사와 오랫동안 교류해온 인사들이 참석해 선집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김명용 장신대 전 총장은 몰트만 박사의 신학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인권운동과 정의, 자유, 평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민족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주화운동, 이 민주화운동 속에도 역시 몰트만 교수님의 신학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를 했고 우리나라는 마침내 민주국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신경아 감리교 전 감독회장은 몰트만 박사가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삶을 재건했듯이 한국 사회도 전쟁과 가난, 독재와 분단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망을 세웠다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몰트만 박사의 신학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계기로 하여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세계 교회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몰트만 선집이 한국 교회가 공교회적 신앙 고백 토대 위에 든든하고 성숙한 한국적 신학을 창조적으로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적정한 생산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나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대안적 형태의 무역을 공정무역이라 하죠. 이 공정무역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에 주목해 공정무역 시민대사를 양성하며 공정무역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아기자기한 수공예 품들이 펼쳐져 있고 차분하고도 열띤 강의가 진행되는 이곳은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마련한 공정무역 교실 현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작은 마을 만들기 NGO 페어라이프 센터를 통해 공정무역 시민대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시민 강사 자격을 얻는 과정으로 공정무역 전문가들이 분야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은
그 옷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러한 공정무역 옷이나 수공예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정무역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강의에 수강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충분히 알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여러 사실들에 대해서 반성도 되고 새롭게 사회를 보는 그런 시선들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정무역을 통해 들여온 커피 온두를 사용하는 공정무역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며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의 핵심이 공평과 정의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무역, 이것이 이제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를 해도 공정무역 카페를 한 거죠. 교회는 집밥과 공동육아 등의 일상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마을 학교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는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에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교회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기뻐할까? 슬퍼할까? 가지 말라고 할까? 떠나는 걸 좋아할까? 이 지역을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일원이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역교회이지 않을까.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공교회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된 선교적 교회의 모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